전 시간에 내가 직선 갖고 일단 정리해준 내용 보면 꼭 얘기를 해볼 겁니다. 몇 번을 해도 니네가 머릿속에 자기 스스로 다 들어가시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요. 이렇게 쓰여지는 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댔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몇 차식으로 나타내면 된다? 1차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 몇 차식? x,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냈으면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상태에서 직선은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자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세 가지 나누자고 했었죠? 명절 다 세고 와서 다 까먹어서 첫 번째 1차 함수라는 형태의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하나가 존재를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돼요. 이렇게 세 가지로 무조건 나눠서 공부를 할 거라고. 근데 여기서 니네한테 잡아주는 게 다시 어떻게 됐냐? x축과 평행한 직선이나 y축과 평행한 직선 얘네 둘이 아니면 무조건 다 뭐가 돼야 돼? 1차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 함수씩 구하는 게 되게 더 중요한 행동이 된다고. 그럼 여기 상황에서 얘 조건들을 좀 더 쓰다 보면 x축과 평행한 건 전 시간에도 봤었지만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럼 얘는 누구 값이 일정한 거야? y 값이 일정해서 y는 몇이요? 이런 식으로 갖다 쓰여진댔잖아요. 그럼 얘가 y는 몇이요? 이렇게 쓰여진다면 결국 y 앞에 있는 b는 사라지면 안 된다고. 그럼 b는 0이면 안 되는데 그때 x 있어 없어? 없죠. 그럼 x가 없다라는 건 a의 개수, 즉 이 a가 몇이어야 된다? 0이면 그때 얘가 항상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쓰여진다고. 그래서 얘가 y는 몇이요? 이딴 식으로 쓰여지는 형태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두 번째,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갖다 그렸어. 그럼 이건 누구 값이 일정한 거야? x값이 일정한 거야. 그럼 x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x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a가 0이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상태에서 누가? y는 사라져야 되겠지. 그럼 y가 사라지면 b가 0이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된다고. 근데 그 이외에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이외라는 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면 얘는 다 무슨 함수가 될 거다? 1차 함수가 될 것이다. 그럼 니네가 1차 함수를 해석할 땐 항상 y는 하고서 쓸 거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얘를 정리할 거야. y는. 그럼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겠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야. 그럼 이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에 마이너스 b분의 c요.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할 거라고. 즉 여기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아까 2차 함수 세울 때 기본형에 맞출 것인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본형은 아니 표준형은 ax-p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쓸 것인지 아니면 일반 형식에 쓸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는요 분명히 직선의 방정식은 뭉뚱그려서 얘라고 설명을 하는데 절대 여기 식의 직선의 방정식을 이 식에 맞춰서 세울 생각을 하지 말라는 소린 거야. 여기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거의 1차 함수식으로 쓸 거고 근데 x축과 평행하거나 y축과 평행하면 y는 몇, x는 몇 이렇게 쓰고서 생각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절대 여기에 맞춰서 문제 풀면 힘들어. 알겠니? 그럼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서 더 전 시간에 정리하다 보니까 1차 함수에 대해서 더 정리를 해줬다고. 그럼 1차 함수에 대해서 정리했었을 때 처음에 우리가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울기여라는 말을 갖다 썼었고. 근데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x의 증가량분의 네, y의 증가량이요.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표현한 데 썼고. 하나 더 얘기했었죠. 삼각비의 값으로서 의미하는 게 어떤 삼각비의 값이 기울기랑 똑같다고 했어? 탄젠트 x축이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게 기울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전 시간에 마지막 하나 더 잡아준 게 1차 함수 식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잡아라? 네, 1차 함수 식 구하기를 하려면 제일 첫 번째 무조건 기울기부터 구하고 들어가라. 그리고 지난 점 대입하세요. 딱 이 소리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니네한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라 하잖아. 그러면 생각이 나 이 문제에서 기울기 알려줬을까? 이것부터 먼저 보고 시작하는 거야. 문장을 다 읽었을 때. 얘 봐. 두 점. 얘랑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벌써 기울기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을 어디까지 써놔야 돼 벌써? y는 b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저 세모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난 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어떤 점을 지나간대? 얘랑 6,8을 중점을 지나간댔구나. 그럼 얘 갖고 중점 빨리 구하면 되겠구나. 근데 우리 아까 중점 어떻게 구하죠? 두 점에 뭘 구하라고 했어? 평균 구하라 했어. 그럼 평균은 둘이 더하고서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둘이 더하면 2고 그걸 2로 나누니까 1. 얘랑 더하면 12고 그걸 2로 나누니까 5. 아 그럼 얘가 1,5를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 그럼 여기가 1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지금 5가 나오려면 얘가 몇이어야 돼? 이렇게 식을 세우겠다라는 거라고 첫 번째가. 알겠니?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두 점 A, B를 이은 3번의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그리고 점 5,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기울기 알려줬어요? 네, 지금 여기에서 기울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려준 단서는 지나가는 두 점 알려준 거잖아. 뭐 알려줬다고? 지나가는 두 점. 그럼 난 그 지나가는 두 점을 먼저 표현을 했었을 때 그거 갖고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다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지나가는 점좌표 설명해 준 게 이 A점, B점을 3대2로 뭐 한 점? 내분한 점. 그럼 얘를 3대2로 내분한 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이것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내분점 구합시다. 분모 뭐 해야 돼요? 더해 주셔야 돼. 5. 대각선 이쪽부터 먼저 곱해주죠. 그럼 여기는 6에서 대각선 얘를 곱한 14를 뭐 하자? 더해주자. y좌표 마이너스 24에 얘 마이너스 6도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나가는 점좌표 일단 첫 번째 몇 컴마? 4 컴마. 그럼 2점 지나갑니다. 첫 번째 하나 찾아줬고요. 근데 또 지나간 점 뭐 알려줬어요? 네, 5,2 알려줬대요. 그럼 5,2 지나가는 걸로 2점 알려줬구나. 그럼 직선은 2점만 알아도 이제 바로 뭐부터 구할 수 있다? 기울기 구할 수 있다. 그럼 전 시간에 또 얘기했던 게 뭐야? 기울기 구할 때 x의 증가분의 y의 증가랑 맞는데 그냥 하나에서 하나로 변하는 값 갖고 얘기를 하자고. 그럼 x값이 4에서 지금 5로 변했대. 그럼 x값이 얼마만큼 증가했어? 1만큼 변화했구나. 근데 x값이 마이너스 6에서 2로 변했대. 얼마만큼 증가했어? 8만큼. 그러니까 기울기가 벌써 몇이다? 8이다. 그럼 y는 8x 써놓고 비워두시면 되겠구나. 근데 얘가 지금 저 동그라미 이값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지나는 점좌표. 그럼 지나는 점좌표 얘나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만 하면 되겠지? 그럼 나는 그냥 아래 있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5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된대. 그럼 여기가 몇이어야 돼? 이렇게 직선식 세우세요. 이게 두 번째 직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문제도 볼게요.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 그 위에 두 점 얘네가 있을 때 그때 AB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두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두 점이 어떤 직선을 지난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그럼 니네가 원래 함수 저 점을 지나갈 땐 뭐예요? 직선식에다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직선식을 찾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직선식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이렇게 두 개를 알려줬어. 근데 이것도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책에 쓰여져 있는 x절편, y절편 알려줬을 때 이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했어. 그럼 뭐 하느냐? 이거 갖고 그냥 갖다 그림 그려. 그래서 기울기를 그냥 찾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야. x절편 6이랬으니까 6,0 여기 점 지나간대. y절편 마이너스 1했으니까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여기 지나간대.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을 지금 찾으라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 직선식을 찾자. 그럼 이때 기울기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 x값이 얼마만큼 증가했니? 6만큼. y값이 얼마만큼 증가했니? 이만큼. 그럼 결국 얘가 지금 6분의 2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몇이 된다? 3분의 1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얘 갖고 이제 직선식이 완성이 됐구나. y는 3분의 1 x에. 근데 원래 여기 쪽에 붙어야 되는 게 우린 다시 말로 얘가 기울기라면 얘를 뭐라고 불렀다? y절편이라고 불렀다. 그럼 y절편 벌써 몇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구나. 그럼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 2여 이렇게 지금 쓰여지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A값, B값을 구하려면 아까 이 점 지나가면 뭐 하자? 대입하자. 그래서 대입해서 이제 하나씩 방정식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3분의 1A 마이너스 2여 라고 해서 방정식 하나 푸시면 되고. 두 번째 4,B 대입해서 방정식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풀 수 있잖아요. 됐죠? 근데 3번 문제랑 3번 문제도 원래 얘랑 똑같이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3번 문제랑 4번 문제 얘랑은 좀 다르게 설명할 거야.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원래 익숙해졌어야 되거든? 근데 안 익숙해졌으면 지금이라도 꼭 익숙해져야 돼. 얘는 이 유형 제목 자체를 봐. 세 점이 뭐 한대?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어떤 직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직선 위에 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A, B, C에서 선생님 누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아까 풀었었던 방법은 그럼 나는 두 점 좌표를 알면 얘 갖고 직선식 구할 수 있어 없어? 두 점 좌표를 알면 있잖아요. 그럼 얘 직선을 얘가 지나가니까 이걸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풀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면 나는 A, B 갖고 구한 기울기가 얘 갖고 구한 기울기랑 B, C 갖고 구한 기울기의 상황이 어떨까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게 뭐냐면 나중에 기하 벡터라는 걸 니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배우게 된다면 이런 개념도 있는데 얘랑 기울기가 같으면서 한 점을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럼 한 점을 공유하면서 기울기가 똑같다면 이 점들은 다 한 직선 위에 있구나. 알겠어? 그래서 다시 얘 조건에 대한 질문은 기울기가 같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어요. 이 파트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럼 우린 뭘 쓰겠다? 기울기가 같다라고 쓰면서 문제를 풀어줘라. 그럼 이제 말문제 짓자. AB 기울기부터 구하자. 그럼 AB 기울기 구하는 식 문자 있었으면 헷갈리잖아. 그럼 그때는 한 좌표 잡아놓고서 얘에서 그냥 무조건 얘를 뺀다고 생각을 해. 문자가 있었을 때. 그럼 얘에서 얘가 빠지면 뭐야? 얘에서 얘가 빠진다고 생각은 됐어. 난 지금 화살표 정확하게 썼어. 그럼 1에서 얘가 빠지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맞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A. 네, 이렇게 갖다 쓰세요. 왜냐면 기울기 구할 때 한 문자가 있으면 난 뭐에서 뭘 빼야 될지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하나 정해놓고 빼는 걸로 쓰세요. 그럼 BC 기울기 구하세요.
선생님, 그럼 꼭 BC 구해야 돼요? AC 구하면 안 돼요? AC 구해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BC를 구하는 이유는 그냥 옆에 있어서 보기가 편해서 그래. 그럼 얘 갖고 기울기 구하자. 그럼 이때는 A-1분의 5 플러스 A. 그럼 그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이 방정식을 풀겠다고. 설마 이 방정식을 못 푸는 건 아니잖아.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돼? 분모를 없앨 수 있게 양변에 곱해줘야 되겠구나. 통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맞죠? 그럼 얘를 곱해주자. 그럼 여기에도 곱해주고 얘한테도 곱해주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약분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랑 A, 마이너스 1 곱해준 것이.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마이너스 2에 5 플러스 A랑 똑같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수학적 개념에서는 이렇게 된대요. 근데 다른 학원 가서 니네가 배워갖고 왔을 거 아니야. 나랑 고등학교 때 만났으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개념을 생각하느냐. 이제 분수랑 분수랑 같다라고 써줬어. 그럼 그때 그냥 대각선이 곱한 게 같아요 라고 쓰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게 원래 중학교 때 이 정도까지 배웠으니 고등학교 때는 습관적으로 그냥 대각선 곱한 게 같은데 이렇게 쓰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두 개만 등호가 있었을 때. 그럼 나머지 이거 계산한 거겠지. 얘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 거기에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A 이렇게 써졌구나. 그래서 나머지 A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A.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12가 0이요. 이렇게 되겠구나. 인수분해 어차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A가 4 또는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실 건데. 그때 거기 상태에서 뭘 찾으랬으니? 양수 A값 찾으랬으니 A는 4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강조하는 건 얘야.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는 조건은 하나의 유형 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는 거야. 아,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대?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다시피 AB 기울기랑 BC 기울기랑 그냥 같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라는 거구나. 이거랑 비슷한 게 뭐야? 우리가 전 시간에 평행사변이 될 조건 어떻게 풀었어? 접해표면에서 평행사변이 될 조건? 두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 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됐으니까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라는 걸로 풀겠잖아. 공통수학 2는 도형 파트잖아요. 실제로는. 니네 중학교 때 생각해봐. 도형 공부는요. 그 도형에 대한 특징들을 기억한 다음에 공식을 암기해서 풀었어요. 1학기 때는요. 대수 파트니까 주구장창 계산했단 말이야. 암기한 것보다. 여기도 도형 파트야.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들은 외워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필수예제 5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라는 거에서 얘 지금 문제를 먼저 푸는 것보다 니네한테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해볼 거야. 첫 번째 상황이야. 어떤 삼각형이 있어. 근데 이제부터 내가 니네한테 질문이야. 이 B점을 지나가 어떤 직선이. 근데 이 B점을 지나가면서 이 ABC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어. 그럼 어딜 지나가야 될까? 얘 넓이를 이 B점이 지나가면서 이 B점이 지나가는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야지 얘 넓이를 무조건 2등분한다고 할 수 있냐고. AC의 중점. 이유는? 그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야. 얘의 중점을 지나가면 얘가 높이가 같은 삼각형으로서 밑변이 같으니까 넓이가 똑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니네한테 들어갈 내용이에요. 두 번째 좀 편한 거 얘기해 볼게. 그럼 나는 이 원의 넓이,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원 밖에 내가 여기 점에서 얘 원 넓이를 2등분하는 걸 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럼 그 점은 어딜 지나가야 될까? 원의 중심. 맞죠? 원의 중심을 무조건 지나가야지만 넓이가 2등분 돼요. 이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직사각형이 존재를 해요. 근데 여기 상황에서는 니네한테 생각하기, 자기가 까먹었으면 생각하기 편하게 추론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이거야. 내가 A점을 지나가. 그럼 이때 어디 점을 지나가야지 이 넓이를 2등분할 거야?
C점 여기를 지나가야지 넓이가 딱 2등분이 되겠죠. 두 번째, B점을 지나가. 그럼 어딜 지나가야지 넓이가 2등분 될까요? D점을 지나가면 넓이가 2등분 돼요. 알겠죠? 여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해줘요. 내가 이 B에서 1만큼, 그냥 이 길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치자. 1만큼 올라간 이 점을 지나가면서 넓이 2등분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 점을 지나가야 될까? D에서 1만큼 내려온 여기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얘네들의 공통점은 직사각형 대각선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간다는 소리야. 어딜 지나간다? 대각선 교점을 지나가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넓이가 2등분 된다고. 그럼 그거 갖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마지막 이야기가. 이 밖에점에서 그렸대. 그럼 얘 넓이 2등분을 어디 지나가면 된다고? 대각선 교점 여기만 지나가면 넓이가 무조건 2등분이 된다고. 이렇게 이것도 도형 특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직사각형이 되면 정사각형도 되겠죠. 마름모도 돼요. 알겠니? 그래서 얘 세 가지의 특징을 일단 먼저 갖고 있으라는 거야. 그럼 여기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봤어. 세 점 ABC가 있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점 A를 지나가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 근데 이 문제의 유형에서 얘기해주면 이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 그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고 라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때 대변의 중점을 지나가요. 딱 얘 꼭지점을 지나갔을 때 대변의 중점을 지나간단 말이야. 이 말은 기억하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럼 이 문제는 어차피 꼭지점이 A, B, C잖아. 그런데 거기서 그 꼭지점 중 A라는 점을 지나가고 라고 이야기를 벌써 깔아줬죠. 그럼 얘는 이 유형과 동일한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이때는 이제 좌표평면이 이쁜 게 필요가 없는 거야. 이때는 좌표평면이 필요한 게 이쁜 게 아니라 대충 그냥 갖다 그림 그려. A점 좌표 마이너스 2,4인데 B점 좌표 마이너스 1,2인데 C점 좌표 지금 3,4인데 이렇게 대충 갖다 그려도 된다고. 저 유형이라는 자체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A점을 지나간대. 근데 넓이를 2등분하재. 어디 지나가자고? 그럼 이 직선식을 구하재.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배웠던 다시 직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자. 직선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기울기 구해야 돼. 근데 기울기 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지나간 점들. 그럼 A점 좌표 하나 알았구나. 그럼 이제 너도 찾아야 돼. 중점 다시 찾아주면 되겠구나. 다시 암산할까요? 중점 평균 구한댔죠. 둘이 더하면 몇이었어요? 2였어요. 근데 그걸 2로 나누니까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랑 2랑 더했어요. 6이요. 이걸 2로 나누니까 3이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나는 이제 이 두 점 좌표 갖고 뭐부터 구하자? 기울기부터 구하자. 그래서 기울기 구하자. 숫자니까 다시 감각으로 보면 되겠지. 얘에서 얘로 변했대요. x값 얼마만큼 증가했어? 3만큼. y값 얼마만큼 증가했어?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로 쓰면 되겠구나. 그럼 이 직선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에 플러스 세모 쓰시면 되겠대요. 지나가는 점 좌표 1,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1 집어넣대. 그런데 여기서 3 나와야 된대. 그럼 여기는 3분의 10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직선식이 나왔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시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삼각형에서 넓이 2등분해서 꼭지점을 지나갈 때는 대변의 중점 지나가면 되는 거야. 원이었을 때 어디 지나가면 돼? 직사각형이었을 때 어디 지나가면 된다고? 대각선의 교점. 아까 그런데 얘랑 똑같이 마른 모드 어디를 지나가면 된다고?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 여기를 지나가시면 된다고. 대각선의 교점. 알겠니? 근데 나중 때문에 그래.
다섯 번째라고 표현할까? 삼각형 ABC가 있어. 그런데 이때 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BC와 어디쯤에 지나간대. 예를 들면 그냥 여기 상태에서 얘가 1대2를 지나가는 여기 상태를 지나가는 여기 점에서 어디를 지나가야지 넓이가 2등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도형 특징 갖고 막 생각해도 되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여기서 외워져 있던 기본 유형 아니죠?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대충 한 이 정도 되겠지 이렇게 선을 먼저 갖다 그리셔야 돼요. 그럼 여기 점을 임의적으로 2점이라고 잡으세요. 그럼 그때 뭐라고 소리 나냐면 이런 유형에서는 실제로 넓이를 내가 구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야. 실제로 넓이를 구해봐야 된다. 그럼 실제로 넓이를 구해본다는 건 삼각형 ABC의 좌표는 알려줬으니까 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알겠니? 이 ABC 점 좌표를 알려주기 때문에 얘 넓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넓이를 2등분 됐으니까 절반 2라고 이야기를 해줄 건데 그때 여기서 이제 니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 넓이는 EDC의 넓이랑 BDEA의 넓이랑 어차피 둘 다 똑같을 거 아니야. 2등분이 됐으니까. 그럼 그 중에서 구하기 편한 게 누군데? 삼각형 얘가 더 편하겠지. 그래서 이 넓이를 실제로 구하려고 생각해야 돼. 문자 써서. 그래서 그걸 실제로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 푸는 건 기본 유형 갖고 푸시는 건데 그 이외에는 저게 기본 유형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6번 상황에 대한 공부는 예부자라는 게 먼저 생각이에요. 예부자. 직선이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어. 근데 여기서 조건이 AC가 양수고 BC가 양수래. 이 조건만 봤었을 때 쟤는 1차 함수일까 X축평일까 Y축평일까요? 내가 이 조건이 되는 조건을 여기에 써놨잖아. 1차 함수. 왜? 그치, 0이 아니라서 그 조건이야. 둘 중에 하나는 0이면 얘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A씨랑 곱한 것도 B씨랑 곱한 것도 0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됐다? 1차 함수가 됐다. 그럼 이 식을 1차 함수식처럼 꾸며놓고 풀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니? 그럼 이 식을 1차 함수처럼 꾸며주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b분의 c와 아까 바꿔준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까지 쓰여졌다는 소리야. 그러고 나서 그래프에 대한 걸 자기가 직접 그려보신다라는 겁니다.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릴 건데 지금 우리는 기울기와 y절편만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대충 얘네의 부호만 갖고. 알겠니? 그럼 그때는 뭐부터 무조건 챙겨주냐면 y절편부터 먼저 챙겨주세요. y절편. 그럼 일단 여기 식에서 y절편이 누구죠?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 위의 조건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BC 각 곱한 게 양수라는 건 B랑 C랑 부호가 어떻다? 같다. 그럼 B랑 C랑 부호가 같으니까 얘는 플러스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그러니까 y절편이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맞죠? y절편이 뭐 한다고? 0보다 작은 음수라고. 그럼 y절편 아래쪽에다 일단 여기다가 대충 점 찍어놓고 시작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점 찍어놓고 시작하라. 그 다음 다시 기울기 보는 거예요. 여기서 기울기가 누구죠?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그럼 이번에도 얘 부호로 확인하고 싶대. 근데 방금 여기서 확인했더니 b랑 c랑 부호가 어떻다? 같다. 근데 a랑 c랑도 부호가 어때야 돼? 그럼 결국 a, b, c의 부호는 다 같아야 되겠죠? 그럼 결국 b분의 a도 양수가 되겠죠? 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됐대요. 그럼 기울기가 음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예, 오른쪽 아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점을 지나가면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된다고. 이게 y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나가는 4분면을 찾으래. 그럼 몇 4분면이야? 2, 3, 4, 4분면을 지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도 동일하게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1차 함수야? X축평행이야? Y축평행이야?
1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1차 함수니까 얘처럼 똑같이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다시 좌표 쪽에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는데 아까 내가 1차 함수였으면 뭐랑 뭐 갖고 그래프를 그리자? 네, 기울기랑 y좌편 갖고 그려자. 근데 거기 상태에서 누구부터 챙겨라? y좌편 챙겨라. 그럼 여기서 y좌편 마이너스 b분의 c죠. 그럼 얘부터 챙겨줬는데 이번에는 b랑 c랑 또 부호가 어떻대요? 같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러니까 여기 쪽 지나가게 그리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먼저 챙기시면 되겠죠. 얘 기울기 지금 마이너스 b분의 a죠. 근데 이번에는 b랑 a랑 부호가 어때? 달라요. 그럼 b분의 a가 음수죠? 마이너스 만나니까 양수죠.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 어떻게 그려져? 네, 오른쪽 위로 가게 그려지라는 거구나. 그럼 얘가 지나가는 사분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세 번째 문제 보세요. 예. 1차 함수야, y축평이야, x축평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다시 말할게요. 쌤, 그럼 나 여기서 x축평이 틀렸으니까 답 틀리겠죠.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냥 1차 함수인지 아닌지만 따지시면 돼요. 뭐인지 아닌지? 1차 함수인지 아닌지. 1차 함수이 아니야? 아니죠. 왜? b가 몇이랬으니까? 0이랬으니까. 그럼 이때는 1차 함수가 아니잖아. 그럼 말 그대로 그냥 b를 0을 여기다 그냥 빨리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럼 이때 이렇게 쓰여지는 거야. 그럼 이때 이거를 x는 하고서 그냥 갖다 쓰라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c죠. 확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틀렸다 맞았다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 쪽에서 확인하는 거야. 아, 식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럼 이제 나는 x가 일정하게 그리지. 그럼 얘가 부호가 뭔지만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ac가 지금 양수래. 부호 같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뭐야?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고 이 점을 일정하게 그려라.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 그럼 얘가 지나가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 2, 3, 4분면 지나가요. 이렇게 찾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만 기억을 하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풀 때의 생각은 1차 함수냐 아니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제가 1차 함수인지 아닌지. 근데 1차 함수가 아니었어? 그럼 진짜 말 그대로 0을 집어넣으시면 돼. 그거 갖고 확인하세요 라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7번 문제 말합니다. 얘까진 봐야 돼. 이 7번이 니네한테 나중에 직선, 우리 직선 아직 좀 파트가 더 남았는데 오늘 어차피 수업이 끝내긴 할 거는데 이 파트가 좀 중요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이런 식의 파트가 있어. 근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랑 니네랑 공부하면서 그 점을 나는 항상 정점이요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무슨 점이라고 표현할 거라고? 정점이요 표현할 거예요. 그걸 다음 시간에 직선을 보는 눈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걸 활용해서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먼저 풀어보실 게 지금부터 이 직선이 항상 지나가는 점인데 이거 1학기 파트에 시험에 있는 거예요. 니네 중간고사 파트에. 지금부터 문장을 다시 보시면 직선이 있어. 직선식이 있는데 이 직선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찾으세요 라고 했어. 근데 내가 지금 밑줄 친 이 파란색 글 뭐 말하는 거야? 그치. 이거 항등식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 항등식을 만족하는 점좌표를 찾으래잖아. 그럼 그 점좌표는 x값, y값 찾으라고. 그러니까 얘가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해주는 x, y 값을 찾으라가 정점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k에 대한 항등식 풀자. 어떻게 풀어? 전개해서 k에 대해서 다시 내림차순 했어요.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잖아. 여기서 수치대입법 다 까먹었지. 원래 여기서 수치대입법 하면 훨씬 더 편한데 또 다 까먹었죠. 다시 중간고사 때도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근데 항등식의 파트는
니네가 생각하는 흐름이 원래 맞아.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다시 난 기본 전개하는 게 기본일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거든. K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는 거야. 2x 마이너스 kx 플러스 3k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요. 근데 니네가 말한 대로 K에 대한 뜻이니까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자. 그게 원래 생각 흐름이 맞거든. 가자. 그럼 K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i의 k와 그리고 나머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요. 이렇게 쓰여졌구나. 그럼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었어요? 네, K에 대한 개수도 상성 파트도 둘 다 0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라는 소리겠구나. 마이너스 x 더하기 3i가 0이고 2x 빼기 y 마이너스 5가 0이다라는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거겠구나. 그럼 이때는 그냥 이거를 갖고서 정리한 게 x는 3i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6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가 0이래. 그럼 이때 y 값이 1 나오겠죠. 그럼 x 값은 3 나오겠죠. 이게 뭘 의미한다? 지나가는 점좌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좌표는 몇 컴마 몇이다? 3,1. 그게 항상 지나간 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거다, 이제부터? 정점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직선을 보는 눈이라는 파트를 설명할 때 이 정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생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직선 파트 공부를 다시 복습까지 시켜주면서 들어갔는데 직선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직선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그거 분명히 기억하면서 문제 푸시라고.